경기대 2008 수시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수시 1번에서는 환상을 주제로 출제를 했고, 역시 고등학교 문학작품을 해석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번에서는 디지털 디바이드 출제를 했습니다. 정보 격차라고 하죠. 이 디지털 디바이드는 배경 지식에 역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을 듣고 난 후 디지털 디바이드를 반드시 찾아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고뇌와 번민의 덩어리이다. 따라서 이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탈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108번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은 욕심에 의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통받지만 이것은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분명한 길은 이 욕심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해탈과 열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이러한 불교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는 구호몽의 한 부분으로 호접지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호접지몽, 장주지몽 역시 같은 얘기죠. 여기는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진이 꿈을 깬 이후의 장면입니다. 육간대사 소리하에 묻되 인간 부귀를 지내니 어떠하느냐. 성진이 고두 머리를 숙이며 눈물을 흘려 가로되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련하여 염려, 세상에 대한 욕심을 잘못 먹고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할 것이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런 윤회의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사부께서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천만겁이라도 갖기 어렵습니다. 대사가로되 내 승응하여 갔다가 바로 속세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갔다가 흥진하여 돌아왔다. 욕심을 버리고 이제 다시 이쪽 세계로 돌아왔으니 내가 무엇을 관여했겠느냐. 주신 부분이 핵심이죠. 또 내가 이르되 인간 세상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다 하니 바로 성진이 양소유로 태어나서 승상의 자리까지 오른 그 현실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었다 하니 이는 인간 세상과 꿈을 다르다 함이니 내 아직도 꿈을 채 깨지 못하였도다. 즉 인간 세상의 삶과 꿈이라는 것이 그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실체이다. 장주가 꿈에 나비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되니 어느 것이 거짓이 어느 것이 진짜인 것을 분별치 못하나니 이제 성진과 소유가 어떤 것이 진짜 꿈이요 어떤 것이 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성진이 가로되 꿈과 진짜를 알지 못하니 설법하여 일깨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 장면이 출제가 됐고 바로 이 부분은 꿈과 뭐를 현실을 구분하려는 그러한 이분법적 세계를 벗어나라라면서 장주의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접지몽에 대해서 좀 허접한 그림이지만 소개를 한 건데 얘가 꿈에 뭐가 됐다.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꿨다가 다시 어떻게 현실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으로 보면 얘가 어떻게 꿈에 사람이 되는 그런 악몽에 시달렸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나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현실과 꿈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현실이 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이 꿈보다 중요하다면 현실 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력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호접지몽은 이러한 현실 욕심과 욕망이 일종의 뭐와 같다, 꿈과 같다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현실이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호접지몽에 들어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사의 말에 따르면 꿈과 현실은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이런 말로 압축될 것이고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현실이 곧 꿈이라면 사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것 다 또한 어떻게 한바탕 꿈과 같은 것이다라는 좀 더 집착에서 벗어난 삶 이것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신몽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가에서 말하는 환상의 개념, 환상이라는 것은 뭐다? 자아의식이다. 이 자아의식은 바로 탐욕과 집착의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친 곳에서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깨우쳐주고자 한 진실이 무엇인지 답하고 이 진실이 바로 무엇이다. 현실에 대한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 그리고 현실의 억압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완성을 통해서 진정한 도에 이르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진실이 환문구조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설명하라 이렇게 750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의 환상은 짧게 한 문장 정도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나와 다가 350자 안팎에서 이렇게 두 문단의 골격을 이루면 될 것입니다. 답변의 방향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불교의 욕망과 이 욕망이 부질없고 또한 끝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정도 도입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육관대사는 호접지몽 혹은 장주지몽의 예를 통해서 현실과 꿈을 구분하려는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하라고 말한다. 즉 현실과 꿈을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무게를 두고 이로 인해서 가에서 말하는 무한한 집착과 탐욕, 욕심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 그 자체를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면서 현실이 뭐일 수 있고 꿈일 수 있고 꿈이 현실이라는 이러한 동일화된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우린 속세를 살면서 치열한 욕심과 집착으로 인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누군 말한다? 대사는 말한다. 이 부분이 바로 전반부 서술의 중심을 이루시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후반부에서는 그럼 조신몽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이 어떻게 투영됐느냐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은 조신몽에 보면 현실과 꿈의 여정이 뭐로? 깨달음이란 성숙의 과정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이고 이와 함께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그러한 과정이 불명료한 그러한 사실을 봤을 때 조신몽에도 꿈과 현실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그러한 작가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꿈으로 들어가는 과정, 나오는 과정이 모든 그 개인의 삶의 전 과정 속에서 녹아 있는데 이는 환몽 후에도 꿈속에 자식을 묻었던 곳에서 돌미륵이 나온다거나 시간이 연속적으로 흘러 환몽 후에 그가 늙음으로 노화했다는 사실들은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것은 의식의 동일성과 깨달음, 즉 성숙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과정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후반부 서술을 정리하게 된다면은 꿈과 현실이 불명료함이 작품의 이야기 구조이고 환몽 후에 돌미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늙어가는 모습들은 꿈과 현실이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의식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그가 깨달음과 성숙을 얻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꿈과 현실이 함께 작용해서 사고방식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식의 서술 어디 역시 350자 분량으로 후반부에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 경기대 측은 가나는 정보와의 이러한 순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낙관론이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늘고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정보가 다양하게 확산되면서 수평사회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정보의 낙관론, 기술결정론이라고 흔히 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배경지식이 걸리는데 첫 번째는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조론이라는 사회변동이론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배경지식이 걸려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특히 2번은 반드시 설명을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제시문 다는 디지털 디바이드죠. 그래서 정보 격차입니다. 뭐에 따라서 바로 경제적 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정보의 수용에 있어서도 격차가 생기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계층적 갈등이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디지털 디바이드를 설명하고 있은 만큼 다와라는 가와 나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감시, 파놉티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인터넷망 그리고 웹망에서 하나의 개체가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통제당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의 역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고 서술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항이에서는 정보화가 인간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놓고 낙관과 비관이 엇갈린다. 낙관 가나 비관이 다와랍니다. 그렇죠? 다라의 내용과 그 밖의 정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근거로 가나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한 후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서 말하는 낙관론, 즉 재택근무, 그리고 노동기회의 확대, 그 다음에 나에서 말하고 있는 수평사회, 이 개념을 바로 다와라로 연결지어서 비판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에서는 그런데 디지털 디바이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 격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정보 격차의 문제로 어디 수평사회를 공격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가 무작정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특정한 계층과 사회적인 가진 계층의 정보가 오히려 편중됨으로써 소외 계층이 정보에 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정보 소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디바이드입니다. 따라서 경제 격차가 이제는 다시 정보의 격차로 전환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문란은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시문란을 토대로 해서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노동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일면만을 본 것이고 때로는 이런 정보화가 개인의 노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와의 그림자는 간과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역시 가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격차, 계층에 따른 정보의 격차, 그리고 개인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감시 수단으로서의 정보사회의 변모, 이 두 가지 틀로 뭐를 가나를 비판을 한 뒤 이제 바람직한 발전 방안 이것을 서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보다 풍요롭고 윤택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화 그 자체가 이러한 기술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전제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그러한 정책적 그리고 개인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것이 1번 서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보기기를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정보와 능력, 즉 활용 능력이라는 지적 능력을 높여주는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보완책이 요구된다. 이것은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파놉티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법과 제도의 문제가 역시 도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기기가 기업의 강자가 노동자들을 통제,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활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개인 또한 이것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와 여기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문제점을 끊임없이 파헤치고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는 상황을 자신이 자발적인 거리의식을 가지고 막아야 한다는 그러한 법과 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파놉티콘의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대 측은 특정한 답안의 유형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에 뭐가? 설득력이 높았을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준다. 이 설득력이라는 것이 논리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논리적 구조에서 자기 좀 더 구체화된 논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개해 나간다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